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찾아가는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출생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시죠. 세 번째, 초혼 연령. 두 번째, 고령 임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난임입니다. 이쪽인가? 네,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정말 수많은 분들의 말 못할 고통이죠. 난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자, 가장 먼저 정확히 어떤 상황일 때 난임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여성분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내에 임신하지 못했을 때 난임으로 진단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난임 겪는 분들 요즘에 진짜 많으시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을까요? 난임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0.37%씩 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난임 유병률을 약 1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임 환자 수는 2020년 약 23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24만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은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니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난임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난임 겪는 분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좀 유한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탄산음료가 난소, 탄산음료 속의 기포 하나하나가 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포들이 탄산음료 밖으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기포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기포가 빠진, 김 빠진 탄산음료만 남게 됩니다. 우리 여성의 난소는 태어날 때 200만 개라는 많은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기서 난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는 없고, 탄산음료에서 기포들이 빠르게 사라지듯이 대부분의 난자가 퇴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건강한 난자의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난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배란장애, 난관 폐쇄,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난임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의 원인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난임 비율은 1대1 정도로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담당을 했던 한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의 나이가 36세, 난임 기간 1년이라는 기간으로 내원을 하셨었고, 평소 35일에서 40일 정도의 불규칙 월경 주기, 그리고 피검사 호르몬 검사상에서 난소나이 호르몬 AMH가 7.0으로 좀 높아서 다낭성 난소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겠구나라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39세인 남편분이 이제 나중에 내원을 하셔서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정상정자 모양이 1%밖에 되지 않은 기형정자로 진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외수정을 시술을 시행을 했고 임신을 바로 성공을 하셨던 부부가 있었고, 막상 검사를 보면 남편분 정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꽤 흔해요.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난임 기간이 있다면 난임병원에 내원하셔서 두 분이 함께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난임이 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한다면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난임 검사는 특히 이제 부부가 함께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생리 시작일 기준으로 2일에서 3일째 시행하는 호르몬 검사, 그리고 생리가 끝나고 배란하기 전에 시행하는 자궁난간 조형 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여성분이 하시는 기본 난임 검사이고,
남성 검사는 이제 정액 검사가 기본 난임 검사입니다. 이런 산부인과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건강 상태도 당연히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고령 난임의 경우에는 그만큼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은 당연히 난자실 저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난임으로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이제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이 있는데요. 먼저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특수 처리를 거친 남성분의 정액을 가느다란 튜브를 이용하여서 자궁 안에 주입하여 실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인 나팔관으로 더 많은 수의 정자가 가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체외 수정은 어때요? 흔히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도 불리는 체외수정 시술은요, 생리 이틀째에서 3일째부터 과배란 주사를 열흘 정도 쭉 사용을 하여서 많은 수의 난자, 보통 15개에서 20개 가량을 목표로 난자를 키우고, 이 잘 자란 난자들을 난자 채취 시술을 통하여 채취를 한 뒤에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임신율을 향상시켜서 빠른 임신을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이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선택할 때 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호르몬 검사, 자궁 난관 조형 검사, 정액 검사, 이렇게 모든 부부의 기본 검사들에서 두 분 모두에게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원인불명 난임이 또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원인불명 난임의 경우 여성 연령이 38세 미만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고 여성 몸에도 부담이 적은 인공수정 시술을 2회에서 3회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성의 나이가 38세부터는 바로 체외수정 시술을 시도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 중에 어떤 시술로 시작을 해보실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난임 기간이나 난임의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여성분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생식과학회, 유럽 생식과학회 등의 세계 많은 난임 의사들이 권고하기로는 만 나이 40세부터는 사실 6개월까지 임신 시도 기간을 기다리실 필요 없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작게나마 있다면 바로 난임병원에 내원을 하여서 검사와 시술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의 난자들은 이제 지금도 탄산음료의 거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퇴화하며 사라지고 있고, 이 남은 난자들 중에서 건강하게 배란할 수 있는 난자가 몇 개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나팔관에서 난자와 정자가 마주치더라도 사실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임신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정이라는 단계를 의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서 자연 임신에 대비하여 임신 성공률을 증진시키는 시술이 체외수정 시술입니다. 보통 1년이면 12번의 배란과 수정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 12번 중에 한 번이라는 귀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의료 기술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난임이란 게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임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30대시라면 먼저 난소나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AMH 피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분은 31세에 AMH 수치가 5.54로 나왔고요. 나이로 환산하면 이제 난소나이는 25세다라고 나왔으니 이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임신을 미루고 신혼생활이나 커리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기간을 가지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좋게 나오시지는 않고 노란 선이 나이별 중앙값인 반면에 제일 밑에 보라색 선이 하위 5%의 그래프예요. 같은 30세라도 누군가는 5점대의 AMH 수치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하위 5%의 수치인 1점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AMH를 먼저 측정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임신을 잠시 미뤄도 될지 아니면 난자 동결 같은 또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난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상담해주신 닥터 추민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